오는 22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치열한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젊은 한인 여성 신예 정치인들의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버지니아 예비선거에서 젊은 한인 여성 정치인들이 현직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지지도 조사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에릭 애덤스 후보의 실제 거주지 의혹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날씨나 기온에 따라 학군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일부 학군들은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를 넘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치열한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시 4개 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한 한인 후보 5명이 탈민족 후보와 치열한 득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퀸스보로청 예산국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리 후보는 뉴욕시 19 선거구에서 막판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19 선거구는 퀸스 지역의 베이사이드, 리틀넥, 칼리지 포인트 등 한인 유권자 밀집 지역이어서 이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구에서는 주 상원의원을 지낸 로코 정치 건물인 토니 아벨라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득표 전쟁을 벌이고 있어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후보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정보 예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앞세우면서 한인 사회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퀸스보로청의 예산국장을 해왔고 또 그전에는 뉴욕시 의원의 법인 디렉터였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로서 출마한 이유는 우리 커뮤니티랑 우리 한인 커뮤니티 특별히 목소리를 내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는 시의원이 되기로 위해 이제 출마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교육 예산을 높이고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함을 보호하는 이유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제구역은 7,000명의 한인분들이 민주당 유권자들이 있는데 보통은 선거에 2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나갑니다. 그냥 우리 커뮤니티도 이제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 다 이제 투표를 꼭 하기로 바랍니다. 중국계 유권자가 많은 플러싱과 머리힐 일대 20선거구에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 존 최 후보가 중국계 샌드러 황 후보 등 5명의 후보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존 뉴 전 뉴욕시원 보조관,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던 최 후보는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인 알렉산드로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그레이스 맹 보좌관 출신으로 퀸스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계 샌드러 황 후보가 최 후보의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즈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으로 일했던 린드 이 후보가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린더 이 후보는 그레이스 맹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We're at a very important, critical moment for our community and for our city. We're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COVID pandemic, and also with the rise in Asian hate crimes that's happening in our communities,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voicing our concerns, that we have resources that are dedicated to help our communities. And the way we need to do that is we need to vote. It is super critical and important for our Korean community to go out and vote, because voting is how we will have people pay attention to us. And we need to have a seat at the table. We are 15%, Asian Americans are 15% of New York City's population, but we only receive about 1% of the city funding towards our communities. This council district is one of the oldest city council districts, and it has never been represented by a person of color or a woman. It has only been represented by white men. And so I'm really trying to break that glass ceiling and be the first woman to be elected as city council to this district, as well as first person of color. And we need to make sure we're taking care of the first generation seniors that have really built a foundation for us in this city. And also, when I think about my children, which is the third generation,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planning for the future. We're really playing that role of transitioning the bridge between the first gen and the third gen. And so 26선거구에서는 뉴욕 한인회 정치적 신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줄리 원 후보와 헌터 칼리지 조교수인 헤일리 김 후보 등 한인 후보 2명을 포함 8명의 후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시티, 써니사이드, 에스토리아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는 한인 유권자가 거의 없는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에서 두 후보는 타민족 유권자를 상대로 힘겨운 득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 여러분, 제 이름은 원줄리입니다. 뉴욕 시의원 후보자 원줄리는 District 26에 나갑니다. District 26는 퀸즈의 Western 퀸즈의 Long Island City, Sunnyside, Woodside, and Astoria 지역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6월 22일 날 꼭 투표하세요. 그래야지 한인 사람들의 이민 스토리랑, 그리고 2세, 3세,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사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인 1.5세랑 2세 저처럼 성공해서 이제 politics에서도 나가가지고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한인 목소리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한인 최초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됐던 얼트장 후보는 낮은 지지도대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젊은 한인 여성 신예 정치인들의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등의 예비 선거에서 주 하원 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민 젊은 한인 여성 정치인들이 현직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8일 열린 37지구 주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엘렌 박 후보가 승리해 뉴저지 최초의 한인 여성 주하원 의원 탄생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7선거구는 팰리세이드 파크, 포틀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한인 밀집 타운들로 구성된 곳으로 민주당이 강세여서 오는 11월 본선에서 박 후보의 당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인 1.5세 변호사인 박 당선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잉글리드 클립스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박 후보는 많은 성원을 보내준 한인 사회와 유권자들에게 크게 감사한다며 본선거까지 최선을 다해 꼭 주 하원 의원이 돼 한인과 지역사회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도 주 하원 86지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LA 출신의 아이린 신 후보가 현직 의원을 제치고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개표 결과 3,415표를 받은 신 후보가 3,185표에 그친 현직 의원을 23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 후보는 UC 리버사이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의 캠페인에서 일을 하면서 정계에 진출해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존 파우스트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선거 캠페인을 돕기 위해 버지니아주로 이주한 신 후보는 소수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 VA 시빅 엔게이지먼트 테이블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신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의 줄리 페리 후보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구가 민주당 아성이고 상대 공화당 후보는 지명도가 없는 인물로 이번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여서 신 후보도 이변이 없는 한 버지니아주 최초의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장 선거 지지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에릭 애덤스 후보의 실제 거주지 의혹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CBS2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애덤스 후보의 경쟁자들은 애덤스 후보가 실제로 뉴욕시에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지패 사용 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그가 선거운동 기간 중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잠을 잤지만 선거 관련 포럼은 폴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애덤스는 실제로 뉴저지주 폴리 지역 허생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덤스 후보는 최근 그가 소유한 브루큰 아파트에 기자들을 초대해 뉴욕시 거주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폴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뉴욕이라고 밝히고 뉴욕시장 후보가 어떻게 뉴저지에 살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 측 조사에 따르면 애덤스 후보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폴리 아파트에서 포럼을 열고 이를 최소 7차례 웹에 올렸습니다. 애덤스 후보의 실제 거주지 논란은 그가 이지패 사용 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한 정치인의 도덕성 관련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날씨나 기온에 따라 학군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발표한 가운데 일부 학군들이 이와 상관없이 학기 말까지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션 카운티의 포인트 플레전트 학군은 주정부의 마스크 관련 지침에는 폭염과 같은 예외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학생과 교사가 마스크를 벗도록 허용한다는 지침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스터 카운티의 뎁트포드 학군 역시 머피 주지사의 발표가 나온 당일 유사한 발표를 내놨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해당 학군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확대 해석 시행하는 학군은 2곳에 불과하지만 주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나 개정된 지침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날씨나 기온에 따라 학군 재량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학교와 서머 캠프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해제하고 각 학군별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학교와 보육기관에 대해 이번 학기까지는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는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을 뿐더러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접종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를 넘어섰습니다. 4월에 비해서는 0.6% 올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보다 0.7% 올라 시장 전망치 0.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8% 올라 1992년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상당 부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지난해 5월에는 각종 셧다운 조치와 소비 수요 급감으로 물가가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정부 재정 부양이 견인한 소비 수요 증가와 원자재, 노동력 부족, 물류 병목 현상, 임금 상승 등이 맞물려 물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세가 확인된 만큼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 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 허가 유효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정책 개선안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이민 서류 처리 지침을 폐지해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서류가 최종 거부되기 전 서류 보완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주 상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이 주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불법 총기 판매가 범죄 행위로 이어졌을 경우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모조 총기에 대한 정의를 뉴욕시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며 주 형사사법국에 분기별 총기 폭력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됩니다. 또 총기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모든 총기류 구매 시 10일 대기기간 의무화 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가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불법적인 폭죽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 32명과 시 소방국 12명, 시 보안관국 10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뉴욕시 일원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공급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폭죽을 사용하거나 구매, 판매 또는 운송하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법 폭죽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등의 신분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현행 뉴욕주 법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이 신분증 성별 표기 변경과 이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청원일 기준 2개월 내 지역 신문에 이름 변경 관련 내용이 게재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름 변경 기록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고 신분증 성별 표기 변경 과정에서 주체의 승인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